네,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헬로 머니코치.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혼 2년 차의 신혼부부. 아내의 뱃속엔 사랑의 결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 집으로 이사도 했다. 여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정말 이 큰 집의 주인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 자기가 주인이지. 이 집 자기 명의로 했잖아.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금 갚아주는 당신의 종이야. 나 너무 행복해.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여보, 우리 열심히 살자. 응, 그래? 하지만 3년 후 행복했던 부부의 상황은 180도 달라지고 말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남편의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큰 문제다. 민우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어이구, 그래 우리 아들. 아빠 출근하면 엄마랑 재밌게 놀아. 근데 여보, 이번 달엔 얼마나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은행 이자 내야 되잖아. 며칠 있으면 아파트 관리비 내야 하고. 여기저기 막을 데가 한둘이 아니야. 아유, 알아. 근데 요즘 회사 사정이 영 시원찮아서 그냥 이번 달엔 카드로 좀 생활하면 안 될까? 다음 달에 갚자. 우리가 밀린 카드 빚이 얼만데 또 카드를 써. 현재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위해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냥 집이라도 확 팔아버려갖고 빚 갚아버릴까? 집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뉴타운 대형 집값 오른다더니 하나도 안 오르고 카드빚은 쌓이고. 우리 진짜 어떡해? 아휴, 좀만 더 기다려보자. 경기 풀리면 내 사업도 좋아지겠지. 3년 동안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다달이 은행이자만 물고 있는 부부. 일정치 않은 남편의 수입 때문에 생활은 더욱 어려운데 과연 이 부부에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네, 행복했던 신혼부부가 집 산 지 3년 만에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값이 추락하면서 비슷한 형편의 가족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꼬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네, 그럴수록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이 부부의 재산 부채 현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가정은 뭐 부동산 적금 펀드 이렇게 자산이 구조가 많고 복잡하고 부채가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 이 가정은 좀 반대로 자산은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2억 5천만 원 하고요. 사업용 차량 1,300만 원, 청약예금 600만 원, 모두 합쳐서 세 가지가 한 2억 6,9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경우는 아파트 담보대출 1억 4,78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780만 원, 카드대출 300만 원, 약관대출 24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빚을 합해서 제하고 나면 순자산을 계산하면 1억 800만 원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한 60%에 이르고요. 자산 중에서 주거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이르는 상당히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0%, 그나마 자산 중에서도 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그런 기형적인 가계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에 따라 나가는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드빚까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계의 수입 지출 흐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예, 부채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액수가 좀 많은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먼저 부채와 그 원금 상환과 이자 지출을 좀 살펴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원리금으로 38만 원, 카드론 원리금이 15만 5천 원씩 매월 나가기 때문에 빚을 갚는 데에는 매월 153만 5천 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활비하고 교육비, 관리비, 통신비 이런 일상적인 지출이 기본적으로 153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입 쪽을 좀 살펴보면 또 상황이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됐다가 400만 원 됐다가 진짜 들쑥날쑥하고 있죠. 네. 평균 수입을 한 250만 원으로 했을 때 지출이 총 306만 5천 원이니까 결국 매월 마이너스가 56만 5천 원씩
빚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듣다 보니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 매달 15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자 부담 없애기 위해서는 좀 단호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3년 전에 이 가족이 집을 분양받고는 굉장히 행복하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시해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집을 포기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해서 부채를 갚아라. 예. 근데요,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생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집을 지켜왔던 가정이잖아요. 예. 마지막까지 집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문제가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는 한 70% 정도는 자기 자금, 나머지를 대출로 활용하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40%가 자기 자금, 또 60%가 대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월평균 가계소득 250만 원도 사실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담보대출 금리를 7%로 예상했을 경우에 이 가정처럼 1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20년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매월 116만 원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소득 상황으로는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가족처럼 소득과 여유자금이 맞지 않는 경우에 주택이란 자산이 아니라 재테크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이 집을 지키려고 계속 마음을 먹는다면 앞으로 있을 두 자녀 교육과 은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재테크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집을 팔았다고 하자고요. 자, 집을 팔았을 경우에 당장 들어가 살 집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부동산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하루빨리 주택을 처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 한 7, 8전 정도 여유자금이 남기 때문에 무주택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를 조금 저리에 자금을 받는다면 원하는 정도의 다세대나 다가구 저축 정도의 전세를 구하시면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자로 매달 150만 원 이상씩 나갔던 그 비용만 줄어도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 여기서 접을 수는 없겠죠. 보니까요. 때마침 600만 원 정도의 청약예금 통장이 보이는데요. 이걸 좀 잘 활용하면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약 부금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는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5년이고요. 또 부양가족이 3인, 청약 부금이나 예금 가입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한 44점 정도의 그 청약 가점제에 의한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네. 보통 이 정도는 돼야지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족의 경우는 이제 집을 팔면 무주택 기간이 지금부터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간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청약예금 유지 기간이 좀 된다 하더라도 한 40점 정도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청약 부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늦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오히려 청약 예금이나 부금보다는 청약 저축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약 저축 제도는 그 청약 가점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일단 추첨을 통해서 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주택 이하의 작은 규모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돈도 실제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청약 예금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청약 저축을 해서 추첨을 노려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한 목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빨리 마련할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목표로 좀 준비를 하신다면 아까 이제 부채를 다 상환하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남으니까요. 네. 한 75만 원 정도의 적립식 펀드를 가입할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펀드가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멈칫하기는 하지만 네. 향후 5년 이후에 또 찾을 금액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실 때는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분산 투자를 잘 하셔서 하신다면 의외로 기대한 만큼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요. 뭐 앞서 우리 김영필 기자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하는 건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재무 분석을 통한 이 가계 그 지출 계획 어떻게 최종적으로 짜내셨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집을 팔아서 빚을 모두 갚는다면 가족에게 돈을 모를 수 있는 희망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과 원금 이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액수 거기에 기존의 소비를 조금 조절하신다면 한 달에 한 115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으로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 은퇴 준비, 보장성 보험 이 모든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준비로 5년 이상을 목표로 매월 75만 원씩 적립식 펀드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녀 교육비와 은퇴 준비를 위한 시작으로 20만 원 정도를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시작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액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도 좋은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가족을 묶어가지고 실손보상보험으로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을 활용하신다면 한 15만 원 정도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를 팔았더니 그동안 엄두를 못 냈던 뭐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또 보장성 보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가족처럼 경제적으로 복잡하신 분들 또는 여윳돈을 좀 효과적으로 굴리고 싶다 하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올려주시면요. 무료로 재무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펀드통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손실이 많아지면서 펀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편두통이 아니라 펀드통, 뾰족한 요약은 없지만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하고 즐겁게 대화를 한다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가 펀드통을 앓는 분들한테 비타민 역할을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